여러분, 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생산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정작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운 메타 플랜트,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공장에는 단 10명의 인간만이 일합니다. 같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울산 공장에는 약 8천 명이 일하는데 말이죠. 인력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의 승리? 효율의 극대화?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공포의 시작입니다. 로봇이 완벽하게 차를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 차를 살 월급쟁이는 사라지고 있다는 역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은 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로봇세와 기본소득이 정말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2025년 1월 현대차 메타플랜트 준공식 현장에서 발표된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 투입 인원 880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아십니까? 울산 공장은 비슷한 생산량을 위해 약 8천 명의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메타플랜트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으로 같은 일을 해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봇들이 해냅니다. 이 공장의 비밀은 자동화율 90%입니다. 용접, 도장, 조립, 검수까지 거의 모든 공정이 로봇팔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그저 로봇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예외 상황에만 개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남은 10%의 인간 노동마저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왜 사람은 뽑지 않는가? 이 질문이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대한민국 제조업 고용의 미래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 G1의 가격 약 2천만 원. 한국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이 세전 약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계산해 봅시다. 사람을 고용하면 월급, 4대 보험, 퇴직금, 휴가비,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병가도 내고 실수도 하고 감정도 상합니다. 반면 로봇은 한 번 사면 24시간 쉬지 않고 불평 없이 실수 없이 일합니다. 전기세만 내면 됩니다. BMW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도입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제로2는 하루 1000건의 부품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조립합니다. 사람이라면 8시간 근무에 300건 정도가 한계입니다. 생산성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800조 원을 로봇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가동되면 로봇 가격은 1,000만 원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사람을 쓰는 것이 비합리적이 되는 임계점, 그러니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전환점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미 많은 경영자들은 사람은 비용, 로봇은 투자라는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해고. 그렇다면 우리는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로봇이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흠집 하나 없고 불량률 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그 차를 살 돈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공식을 떠올려 봅시다. 노동, 임금, 소비, 기업 수익, 재투자. 이 순환고리가 경제를 돌립니다. 그런데 노동이 사라지면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이 없으면 소비가 멈춥니다. 소비가 멈추면 기업도 망합니다. 헨리 포드가 1914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 공장 노동자들이 내가 만든 차를 살 만큼 임금을 줘야 한다. 그래서 그는 하루 5달러라는 파격적인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노동자 곧 소비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의 기업들은 로봇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로봇은 차를 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수요 붕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는 상황. 생산 능력은 무한대로 늘어나는데 구매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동화가 극단으로 치닫을 때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역설입니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의 붕괴는 단순히 개인의 실직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경제 시스템의 멈춤,
그것은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초유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무엇의 1위냐고요? 로봇 밀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 싱가포르, 일본을 제치고 압도적 1위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지표일까요? 아니면 경고음일까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한때 3교대로 돌아가던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이제 무인 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공장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예전엔 50명이 하던 일을 이제 로봇 10대와 관리자 3명이 합니다. 나머지 47명요? 회사를 떠났죠. 박모 씨 58세는 30년 동안 용접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도입한 레이저 용접 로봇이 그보다 3배 빠르고 불량률은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30년 경력은 한순간에 쓸모없음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블루칼라, 그러니까 공장이나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인공지능 금융 분석가가 투자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챗 GPT는 마케팅 카피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회계사, 변호사, 의사까지도 인공지능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 직업은 안전한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은 이미 로봇 강국이 아니라 소득 절벽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 놓고 당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찾아야 할까요? 빌 게이츠가 2017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 노동자가 공장에서 5만 달러를 벌면 그 소득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로봇이 같은 일을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로봇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로봇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사람 대신 로봇을 쓸 때 그 로봇이 대체한 인간이 냈을 소득세만큼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짜리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했다면 그 노동자가 냈을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로봇세로 내는 겁니다. 유럽의회 의원은 2017년 로봇세 논의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로봇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일까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재원? 바로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로봇세는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로봇 도입금이 올라가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파산을 막을 것인가. 로봇세는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나온 타협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봇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이 등장합니다. 매달 1일 당신의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일을 하든 안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소득이라는 뜻이죠.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험을 했습니다.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5만 원을 무조건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행복도가 올라갔고 재취업률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으로 분기당 25만 원,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으로 연 100만 원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5천만 명에게 월 200만 원씩 주려면 연간 약 1,200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총 예산의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바로 로봇세와 자동화로 벌어들인 기업의 초과 이익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 이게 왜 필요할까요? 로봇 시대에는 노동의 정의가 바뀝니다. 과거엔 노동이 곧 생계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노동이 선택이 됩니다. 생계는 기본소득으로 보장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창작, 돌봄, 교육, 예술 활동을 합니다. 비현실적이라고요? 하지만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이 먹고 살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을 받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다면 정말 모든 인간은 일자리를 잃고 기본소득에 의존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바로 로봇을 부리는 사람. 로봇이 죽어도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비정형 문제 해결. 공장 라인은 로봇이 완벽하게 처리하지만 갑자기 전단이 나거나 예상 못한 오류가 발생하면 인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적 공감. 간호, 상담, 교육 등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은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셋째, 시스템 설계.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고 통제하는 일. 이건 인간의 몫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는 수천 대의 로봇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들을 설계하고 코딩하고 유지보수하는 엔지니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봉은 억 단위입니다. 로봇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노동자에서 컨트롤러, 즉 관리자이자 통제자로 직무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로봇과 경쟁하지 말고 로봇을 소유하고 로봇을 부려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합니다. 용접공을 로봇 정비 기술자로, 택시기사를 자율주행 차량 관리자로 전환시키는 교육. 이것이 사회적 생존 전략입니다. 그럼 누가 이 비용을 댈까요? 다시 로봇세와 기본소득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로봇 산업에 800조 원을 투자합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56조 달러를 쏟아붓고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 기술 패권을 사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 그런데 로봇세 논의는 국회에서 묻혔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멈췄습니다. 재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20세기형 직업훈련소 수준입니다. 반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로 제조업 자동화와 동시에 노동자 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덴마크는 플렉시큐레티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건 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정부가 해고된 노동자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해고의 유연성과 실직자의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시스템이죠.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첫째, 로봇세, 기본소득, 재교육을 삼위일체로 묶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가. 둘째, 아무것도 안 하고 대량 실업과 소득 절벽을 방치하는가. 두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멈추고 사회는 붕괴하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술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 개발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만들어낼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로봇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를 책임질 새로운 기계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실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로봇이 월급을 대신 벌어주는 세상, 그것은 유토피아일 수도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국가에서 기본소득 200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